2부의 시작을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공연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소리 내면서 호응은 못했어요. 사실 상황인 만큼. 하지만 또 감격 있게 좀 보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비쳤는데요. 어떻게 좀 1부의 공연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낭독극이라고 해서 조금은 생소한 공연이긴 한데 이런 공연이 오히려 더 와닿는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좀 느낄 수 있나? 표현할 수 있나?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2부의 토크 콘서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부터 함께할 통일 토크 콘서트는요, MZ세대와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란 1980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생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죠. 우리 2019년 대한민국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할 세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디지털 환경 속에서 능숙하고 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워라밸을 추구,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어떻게 평화통일을 위한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실 네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거든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외래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하나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이진희 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네, 한동대학교 이민준 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봤던 1부의 공연, 네, 작정명 DMZ, 네, 그 공연에 두 남녀 주인공이 MZ세대예요. 네, 자, 오늘처럼 뭐 구주비를 내리는 날씨, 그리고 달려드는 멧돼지, 밟아버린 지뢰 등 많은 위험에 노출이 좀 되어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꿋꿋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줬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첫 번째 공연을 보고 좀 어떤 인상 깊었던 모습이 좀 있었는지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원에 여기저기 공릉동에 살고 있고요. 아까 소개한 이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극을 두 번째 보는데 실제 연극을 할 때도 매우 좋았지만 이렇게 소리 대사에 집중해서 보는 낭독극인데도 아주 이렇게 울림을 주는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매 두 대사를 하는데 고개만 돌리면 마주볼 수 있는데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실제 남북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개만 돌리면 마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하고 있나.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주인공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 작품 전체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 한 걸음을 뗄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남북관계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도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에서 알려가르치는 김창현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분들한테는 우선 가장 마음이 좀 갔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점하고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은 같은 조상들은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같은 동네 살면서 하나였는데 그 사이에 그 젊은 두 사람이 서서 하는 말이 누가 발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또 으르렁대야 되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내 마음이 찡했어요. 젊은 세대에게는 아무 죄가 없죠. 네. 또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이진희 님도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생 결의하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 낭독극이 처음이어가지고 배우분들의 연기에 일단 너무 감동을 먹었고 진짜 보는 내내 눈물이 정말 찡하게 날 것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역사를 바로 알리고 바로 잡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는 내내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강제동원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도 남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해보면 정말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네,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항공대를 다니고 있는 이제 4학년 이민준이라고 하는데 좀 이제 우선 이제 앞서서 이제 낭독분을 열심히 이제 연기해주신 이 배우님께 되게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낭독분을 보면서 좀 이런 DMZ에서 만난다는 소재가 이제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했지만 이렇게 낭독극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은 되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 막내 남한에 있는 막내 배우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명사이다 통일이라는 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좀 와닿기도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통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고민을 많이 못 해봤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정말 명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관객분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공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내가 느끼고 있는 궁금한 점은 무엇이지? 라고들 좀 자신에게 좀 물어봤을 텐데 좀 시원하게 네 분이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토크를 열어주실 분은요, 우리 김창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외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공동 의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토크의 주제는 삶에 지친 MZ세대에게 기성세대는 어떻게 통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죠. 네. 짧은 시간에 복구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한 대로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많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죠. 저는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게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신입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꼭 물어보거든요. 너는 북에 대해서 칭찬할 게 있으면 세 가지만 해봐라 하면 정말 거짓말 안 버텨서 단 한 가지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북에서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근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북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장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북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원은 교육기관과 언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과 언론에서 그동안 북에 대해서 좋은 점 이런 거는 참 칭찬해야 돼. 우리 이런 거는 좀 함께 공유할 우리 같은 민족이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북에 대해서 받아온 교육은 굶주리고 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호전적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살 곳이 못 되는 루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주입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북과 통일한다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분단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은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분단된 채로 아까 우리 젊은 주인공이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살라는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분단돼 살라고 기성세대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오와 대립과 적대의 감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져라.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밝은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개팅을 한다고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한 여학생이 다른 소개팅을 소개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있잖아. 그 남자 있잖아. 얼굴은 아주 도둑놈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성격도 되게 나빠. 매너는 완전 꽝이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개가 돼. 그냥 사람도 패. 이빨도 하다가 냄새나 막 나. 그때 만나볼래?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소개팅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소개팅을 하면 어떻게 소개? 있잖아.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잘생겼어. 롱다리야. 키도 커. 응? 성격도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좋은 사람이야. 만나볼래? 이러면 이제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젊은 청년들이 통일해서 호감이 없다는 말은 전 틀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주어져 있었던 정보는 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이 한반도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 외국 여행 나간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외 여행을 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뭐라 그래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죠. 그 섬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저 넓은 만주 벌판으로 가야 되고요. 저 시베리아 가로질러 가야 되고, 그리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뭐 중국으로 가고, 기차 타고 인도까지 가고, 저 터키로 가고 유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사고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일본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비행기 타고 간다라는 사고만 하게 되고, 이게 섬나라들의 근성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섬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는 대륙 국가다운 모습을 갖게 되겠죠. 한마디로 동북 삼성이라고 있어요. 만주, 옛날에 만주 벌판에는 해룡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삼성인데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합치면 8천만 명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600만 명이 있는데 합치면 약 2억만 명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엄청난 시장, 수요가 생겨나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근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살린에 있는 저 천연가스를 북쪽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싣고 남쪽에 오면 그냥 남과 북은 부자가 됩니다. 북은 파이프라인 통과료만 받아도 지금은 10배 잘 살게 될 거고요. 남쪽은 그 가스, 천연가스가 들어오면 지금보다 에너지가 2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어요. 아주 질 좋은 천연가스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만 놓고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남쪽은 꽤 괜찮은 나라들, 국뽕이라 그러죠 요즘에. 국뽕 한번 맞아볼까요? BTS가 있는 나라고, K-팝이 있고 K-방역이 있고, GDP가 9위에 들어섰다 하고, 군사력은 6위라고 하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해요. 반도체 강국이고, 일본은 미래가 없지만 우리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북쪽도 칭찬해 볼까요? 천연자원이 한국광물공사에서 2007년도죠. 2007년도 8년도 이때 북에서 있는 천연 그 자원들, 지하 자원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철,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금 이런 것들이 7,000조가 넘다. 요새 또는 거의 1경에 가까운 자원이 있는 것이고요. 우주공학,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또 첨단 과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문명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 이런 민족이 없어요. 8천만이 다 고조 이상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라고. 이런 것이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겠죠. 젊은 청년들은 군대도 이제는 굳이 이렇게 엉터리로 많이 60만 명씩 갈 필요 없죠. 독일이 8천만 명이 사는데 군대 숫자가 30만이에요. 우리는 지금 남쪽이 5천만인데 60만, 북쪽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이 청년들이 전부 다 생산적인 곳에 뛰어들어간다면 어떻게 변화할까? 한마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전에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가 싸웠는데 오늘 역사에서 정말 고구려는 무도한 나라고 백제는 나쁜 나라인데 신라가 정의로와 이겼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싸웠고 통일되어서 지금 고려 조선으로 하나로 살아왔다가 지금 다시 또 갈라진 지 70년 됐는데 나중에 정말 북쪽은 무도했고 남쪽은 정의로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가 다시 하나가 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을 가져가는 젊은 청년들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꿈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교수님 비유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또 첫 번째 북에 대해서 칭찬을 해봐라.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별로 없죠. 네,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네. 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MZ 세대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간을 좀 가지게 된 것은 우리 기성 세대가 북한 또는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좀 교육하고 강조하지 않았나. 네, 그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도 이 풀어나갈 이 숙제가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수님. 북한에도 MZ 세대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 네, 장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마당 세대요. 네, 장마당, 네, 네. 자, 이들은 기성 세대하고 또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좀 빚고 있을까요? 당연히 네. 어디나 세대 갈등이 있죠. 그 소크라테스 시절 때도 벽에다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세대나 세대 갈등은 있고 북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세대 갈등이 벌어지죠. 특히나 지금 북쪽도 이제 휴대폰이 500만 대 시대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갖게 될 건데 지금 500만 대의 압도적 다수가 이 10대 청년, 10대, 20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를 그걸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빠르게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을 통해서 많은 또 이 외래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깨져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날라리풍이라 그래요. 북에서 표현하는 날라리풍이 생겨나고 건달풍이 생겨나고 한다고 요새 젊은 것들 참 큰일이야라는 얘기도 북에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차이가 있다면 북이 이렇게 막 그 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그 날라리풍에 물들고 하진 않아요. 우리도 왜 보면 막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 해도 젊은 압도적 다수는 또 그렇죠. 일탈을 겪지만 잘 가듯이 북은 북의 문화를 지키며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아, 네. 어느 정도 이 흐름과 맞춰서 그들도 다 같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네, 라고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이하나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님이신 우리 이하나 위원님께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근처에 공릉동에 살고요. 노원에 살면서 노원에서 평화통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와 계신데 저희랑 같이 통일활동 하시는 회원분들도 와 계시고, 제가 또 지역에서 여기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중학생 친구 와 있어요. 기자단 하는 친구가 와서 열심히 지금 저 사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아까도 통일이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느끼고, 통일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이 통일을 접할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동네에서 퇴근하고 이런 공연 보러 오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연 보러 퇴근한 다음에 어디 대학로까지 가야 되고 이러면 사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공연도 보러 올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정말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걸 많이 마련하는 게 정말 살아있는 통일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공릉동에는 경춘서 숲길이 있는데요. 한 여름까지는 주말마다 아이들 대상으로 평화통일 OX 퀴즈 같은 걸 했었어요. 거리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했었는데 그런 걸 질문을 합니다. 북한에도 우리나라는 부산에 멋진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북한에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사실일까요? OX. 사실일까요? 이런 거 OX 퀴즈를 내고 네. 맞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김연아 같은 이렇게 유명한 피겨 선수가 있는데 북한에는 피겨 선수가 있을까? 라던가 피겨 전용 경기장도 있다는데 사실일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거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남북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걸 활동하다 보니까 방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평소에 접할 기회가 너무 적다 이런 거고 평화통일 기자단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 친구들과 뭐 공부도 하고 어디 답사 여행도 가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 기자단을 뭐 한 학기 정도 활동을 마치면서 한 친구가 그런 글을 썼어요. 소감을 쓰는데 정말 이렇게 남북이 선수들이나 이산가족이 만나서 잠깐 만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쓰고 또 자기가 청소년으로서 쓴 글이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한반도가 지금 많이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와 풀이 자라서 무성해질 거고 그 이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썼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여기 오늘 연극에도 역사 얘기가 나왔지만 일제강점기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할까? 아프다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소감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 이게 초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궁무진하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평화통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게 그건 이제 또 우리의 몫이다. 아까도 이제 연극에서도 후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고 또 아직 모르는 MZ세대가 모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기성세대라든가 우리가 조금의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단이라든가 그리고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을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기자단 교사로서 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좀 왜냐면 요즘에는 잘 와닿지 못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청소년들이 친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북한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그런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하면 떠오르는 거가 안 좋은 단어들밖에 없더라고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게 아니라 TV에서 본 것들이 안 좋은 뉴스뿐이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친구들과 같이 이런 걸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너무 적다. 실제 통일교육이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 많고 통일교육 시간이라고 있지만 다른 교육으로 그냥 일상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교육이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 그래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북한이 정말 적이라고 배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강점기랑 이 해방과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과 역사의 뿌리를 알게 되니까 일본이 정말 너무 나쁜 짓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맞서 싸운 우리 민족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통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걸 보면서 역사와 통일 교육을 같이 많이 하는 게 꼭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을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실제로 뭐 교보제 마련이라든가 뭐 커리큘럼 구성 등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하나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씩 통일의 교육을 좀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여기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교육도 해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또 심어주면 앞으로도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MZ세대의 이진희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생 결의하나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희님은 서울여자대학교 동아리 대표 활동을 하면서 2020 대학교 강제동원 역사기억 전시회, 2021 대학생 독립운동 역사기억 전시회를 총괄하는 등 역사 바로 알기 활동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가 그 대학생 결의하나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미술 전공 미대생입니다. 일단은 저희 결의하나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대학생 결의하나 동아리는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근현대사 역사 문제를 바로잡고 또 일본고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랑 만남을 갖고요. 함께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여대 지부에서는 예술과 전시를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초에는 서울여대에서 이제 강제동원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피해자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강제동원 역사 피해자분들 초상화 전시를 개최를 했고요. 제일 최근에 했던 전시는 독립기억투쟁법이라는 독립운동 역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이나 이념 갈등이나 가부장제 사회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한계들로 인해서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춘 역사 그리고 편집해낸 역사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 서울 지역 17개의 대학교 예술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 역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고민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전시의 제목이 독립기억투쟁법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독립운동 역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대로 기억함으로써 투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일제강점기 36년이 되게 치욕스러운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제에게 패배한 그런 실패한 아픈 역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나라가 약해서 우리 민족이 무지하고 침체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낭독극에서 봤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해방 직전까지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그 외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민중들이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온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한 36년은 결코 안타까운 시기, 실패한 역사가 아니다. 우리 민중 전체가 자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온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세계사 공부를 했었는데요. 막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거를 보면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배우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당한 역사만 우리가 배워야 하나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 사실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를 배우면서 그런 거를 찾아 나가 보려고 하고 역사 바로 알리기 전시도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박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네.
앞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좀 멋있다라고 느껴서 더 쳐주신 것 같아요. 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니님. 우리 작정명 DMZ에서도 우리 그 양쪽 집안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두 가문은 공동의 위기를 맞서 서로 돕고 있었어요. 역사는 뭐 물 흐르듯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진님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알기 운동은 MZ 세대와 이룰 평화통일과 어떤 관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솔직히 말하면 뭔가 저희는 이제 분단된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반쪽짜리 역사만 배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은 역사가 있고 현실로 인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역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 기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사 전시도 하는 거고요. 이런 반쪽짜리 역사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인 역사를 봐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런 역사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평화통일에 대해서 이해도 깊이 하고 우리 MZ세대가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MZ세대가 또 앞으로도 역할이 굉장히 좀 막중합니다. 네, 특히 이재희님의 역할이 좀 막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도 열심히 또 응원하고 함께 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는 또 다른 MZ 세대인 우리 항공대학교 이민준님이 MZ 세대의 관심사와 통일에 대한 연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항공대에 다니고 있고 제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MZ 세대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것이 통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MZ 세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짚어보면 MZ 세대는 다양하고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것에 쉽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을 통해 접하고 또 영상을 통해 공유합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글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주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깊은 오프라인 관계보다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가벼운 온라인 만남을 이제 주로 선호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면은 그만큼의 이제 디지털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만남, 경험에 대한 니즈도 높고 또 하나의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특징을 짚어보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취업난,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이제 현재의 만족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만 봐도 이제 한 번에 큰 돈을 이제 주식에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다양한 MZ 세대의 특징을 설명드릴 것 같은데 MZ 세대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유행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통일과 MZ 세대가 갖는 공통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새로움이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막상 통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2000년대에 이제 금강산을 갔다고 하는데 제 주변엔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이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MZ 세대가 많이 접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보고 오해를 해서 이제 북한을 혐오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일은 여전히 저희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국가 간에 체결하는 그런 계약서 몇 장이 아니라 뭔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 자체가 MZ 세대에게는 새로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상상을 해보자면 북한 대학생과 점심 한 끼
그리고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진짜 이 말을 진짜 금강산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실제로 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또 이제 금강산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는 등의 새로운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MZ 세대에게 통일은 정말 다양한 새로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지금의 사회가 MZ 세대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취업 경쟁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지, 그리고 학비를 버느냐고 이제 아등바등 뭐 투잡에 쓰리자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 좀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런 현생이 너무나 지겹고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고통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삶을 그나마 해소하느냐고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더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더 다양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지금에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지금의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움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자, 우리 MZ 세대를 대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MZ 세대는 그 새롭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통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야 MZ 세대가 호기심과 관심을 좀 가지고 통일에 대한 꿈을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비전은 네. 이제 뭐 이전에도 계속 많이 나왔던 말들이라서 새로운 비전이기보다는 통일은 진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MZ 세대에게도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금강산을 열거나 아니면 적어도 북한 대학생과 소통할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북한 음식을 품평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이 MZ 세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했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는 글보다는 영상,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현실성 좀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다양한 주제로 통일에 관한 토크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그 가지고 계시는 또 혹시 위치에 있는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 네 분이 서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서로 좀 이야기 좀 해볼 수 있게끔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저기 있는 우리 관객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도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네 분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좋은 정보를 전해주셔서 없겠지만은 네. 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교수님께 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은 뭐 종전이 가까웠다, 종전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 종전의 시기, 혹은 좀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 때문에 가능하고 조금은 힘들다 그러면 이것이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수님의 견해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는 참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 경우에 전쟁을 이제 처음에는 보통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쟁을 끝내는 그 종전 협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전, 잠깐 중단을 하면 그러니까 종전 협정을 해서 평화 협정을 맺고 다시 전쟁 합시다 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 흐름인데, 우리는 70년 동안 휴전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종전 선언은 그걸 그냥 선언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종전 선언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근데 문제는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은 우리 남북 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끼어들어왔던 전쟁에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 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중국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뛰어들어와서 또한 정전의 협정에 또 당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또 남과 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중국도 뛰어들어와서 이제 이때 50년대 했던 그 전쟁은 이제 끝났다. 이제 완전히 휴전이 아니라 끝낸다. 이게 가능해야 현실화가 되는데 현재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합의했어요. 벌써 종로에서 여러 차례 합의했는데 미국은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종전 선언은 현재의 문 대통령이 굉장히 원하고 있으나 불가능할 것이다. 네. 사실은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던 좀 내용이고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네. 실제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두 마리의 개를 조심해라. 여러분들은 이제 기르는 아름다운 착한 개들, 반려견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두 마리의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인데 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북은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고요. 또 선입견이 있어요. 북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세상의 모든 일반 국가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인민들이 다 배불리 먹고를 원하지 전쟁으로 뛰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남과 북은 똑같은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쉬워지죠. 근데 남과 북이 맺은 합의사항이 많아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많이 합의했는데 그걸 하나도 시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게 많은 합의를 하고 2018년도 그해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까지 약속했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다 문 열렸다고 했고 그 해 한 약속만 지켰어도 지금 남과 북은 엄청나게 갔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나가지 못해버린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저는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리고 일반 강의할 때도 늘 안타까워하는 게 남과 북은 한 가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까 제가 평균의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제대로 얘기가 길어지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냐면 북에 공식적 국호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럼 북을 부를 때 조선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저보다 북한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예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조선하고 괜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게 있어요. 그냥 북남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북 그러죠. 왜냐면 양쪽에서 합의했어요. 그러면 북한 기분 나쁘고 남조선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북이라고 부르자. 남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남측, 북측 이렇게 불러주자라는 건데 그래서 삶 속에서부터 우리의 자그마한 변화인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아까 소개팅을 할 때 좀 알아야 좋게 얘기를 해줘야 만나러 나가고 싶고 만나서 자꾸 좋아져야 뭔가 대화도 하고 합의한 걸 지키려 들고 통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북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북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고심하는 태도, 사실 긍정적인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좀 칭찬을 하자고 한다면은 북은 자존심을 지킨다. 가난한데 자존심이 있고요. 우리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 민족 특유의 그 호탕함과 함께 있는 예의 바른, 염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 거대한 대국과 싸워도 자기들은 손댈 수 없다. 문을 다 걸어 잠궈도 우리는 내부에서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힘들어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저것을 좀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북과 앞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오늘 쭉 아까 앞에서 드렸던 말씀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북을 좀 자세히 알려고 하는 노력, 예의를 지켜주려는 노력, 그리고 북과 함께 갈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그들에 대한 객관적으로 긍정성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고 이야기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뭐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야, 뭐 설명을 너무 네 분이 잘해주셔갖고 네. 자, 그러면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되게 많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또 가르쳐주고 통일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또 우리 교사로 또 활동을 중이시잖아요.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뭐 댄스라든가 노래를 가르쳐주면 흥미롭게 좀 아이 받아들일 텐데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좀 궁금해요. 요즘 아이들은 과연 통일을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떤 인식 속에서 좀 있을지. 저 때만 해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면서 통일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학습을 좀 했었고 배웠던 세대이긴 한데 지금은 좀 풍토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역시 언론이나 이런 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분위기가 좋고, 저희가 왜 판문점 선언도 하고 평양 공동선언해서 TV에 평양냉면 나오고 이러면 평양냉면 먹고 싶다 이러고 하고, 근데 갑자기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뉴스의 분위기 아이들도 많이 따라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많이 느낀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그리고 청소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다, 지금 어떻다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중심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통일이라던가 이런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고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좀 더 그 자기 개인의 삶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지만 역사나 이런 걸 상상하면서도 재밌어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나중에, 이런 자기 삶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 특히 이제 평화가 적대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지금 아이들과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도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좀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좀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이런 시간이 좀 자주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도 좀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안고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남북극과 토크 콘서트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저희 노원 문화원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적극 이용하여 지역에서 일상 속 평화통일 교육을 느린 걸음으로 묵묵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문화, 기분 좋은 감동 노원 문화원이었습니다. 자,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오늘 함께했던 이 좋은 추억들 가슴 남으시면서 멋있는 밤, 훌륭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네 분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